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오늘 화요일 이경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조금 열받는 얘기, 우리 사도강산 얘기했고요. 잠시 좀 숨을 돌리고 진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얘기인지. 많은 분들은 아마 뭐 기자협회보가 있는지도 많이 모르실 겁니다. 아, 기자협회보가 있죠. 네, 많이 모르실 거예요. 역사 되게 오래됐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많은 일반, 그러니까 선배 기자 출신, 기자시고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나마 이걸 알지. 일반적으로는 기자협회보가 있는지도 많이 모르세요. 모르죠, 예. 네, 근데 이것도 보도가 많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자협회보에서 이번에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약간 좀 이상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게 되게 이중적이다? 저는 좀 놀랐어요. 기자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있구나. 이게 이제 직장에 나와서 그 정의가 집에 놓고 와서 그런 거지, 마음속에 정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다. 그 얘기는, 그 깊숙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해드릴 텐데,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싫은데, 겉과 속이 다른 기자들입니다. 예. 자,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뭐야, 얘들? 이렇게 진짜 들렸을 놀랐어요. 거예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통위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통위가 이번에 이재수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이사진, MBC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거기도 박문진 이사진들을 네. 전부 다 싹 바꿨잖아요. 둘이서. 네. 그것도 40주 정도 해서. 그러면 이게 2인 체제 운영은 잘못됐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이게 보도가 또 엄청 비판하는 보도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거의 그냥 안 나왔죠.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그랬다. 그냥 이 정도. 그냥 현상을 보도하는 정도만 나왔는데, 그럼 잘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몇 %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잘못하고 있다가 60%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과 아시면서 이렇게 능청스럽게 얘기합니까? 사실 무려. 제가 예상할 땐 60%는 나올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요. 예. 그 정도. 근데 무려 82.2% 기자들이 1,133명 중에 설문에 조사했던 기자들 중에 82.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잘하고 있다도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은 7.5%가 있기는 있어요. 2인 체제로 사장 바꾸면 어때? 괜찮아. 그런데 무려 82.2%. 여기에는 조중동 기사도 있고요. TV조선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채널A 기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82.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자는 아예 암만 그래도 2명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말이 돼. 10명 중에 8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게 10명 중에 8명이라는 게 엄청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는 길 가다가 웬만하면은 잘한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게 7.5명이라는 거는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여기는 거의 뭐 8.5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8명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 명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우리 의견을 모았어. 그리고 한 명 정도 8명은 야,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지. 한 명은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잘 정도죠.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은 잘하고 있다고 말할까 말까 이 정도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기자들의 예. 마음속엔 다 이러고 있다라는. 자, 그런데 왜 기사는 그렇게 쓰지? 왜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걸 가져오고 저보다는 우리 선배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방송 용어로만 얘기해 주세요. 방송용으로요? 네. 일단 이 1,000명을 하잖아요. 1,133명. 전국의 기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쵸. 3만 2천? 이 정도 될 네. 거예요. 근데 여기 기자협회 보니까 예, 그 중에 1,000명을 뽑잖아요. 네. 그럼 각 회사별로, 지역별로 뽑아요. 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추출이 돼요. 그래, 이거 혹시 여기 또 뭐 노조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노조는 아닌데 네. 대략 기자협회분 아니 대략 알만한 사람들 뽑 추출이 되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러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활동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기사를 보더라도 좀 드러나는 사람이거나 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0명이 넘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불교 방송 시절에 거의 매년 청문회 참여했었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요. 네, 거의 매년 전화가 왔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이제 19번째인가 거부권을 했었잖아요. 네. 계속 거부권을 했어.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계속 한 거 그 막대 그래프일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77.1%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방통위 징계 남발하는 거. 예. 저건 50%여서 이제 저는 좀 넘어갔었죠. 50%. 예. 쭉쭉쭉 한번.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 네. 잘못하고 있다가 28% 그러니까 78%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죠. 보통이 15% 잘하고 있다가 4% 매우 잘하고 있다가 3%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가 78% 잘하고 있다는 7%.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징계 남발권에 대해서. 그렇죠. 언론 방심위 등의 징계 남발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도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공영 언론 YTN 민영화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그냥 이거 공식적으로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41, 25니까요. 41%. 지금 66%. 네, 41%니까 25. 예. 잘못하고 있다.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요. 네. 뒤로 돌아보시면 큰 화면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뒤에 화면을. 예, 예. 뒤에 화면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쪽 보시라고요. 저한테 저거 보라고요? 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자, YTN 같은 경우에는 66%가 잘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16%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YTN 민영화, 공영방송 민영화하는 것은 66%의 기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민영화에 대해서 기자들이 조금 후하게 생각하나 보네요. 이게 보니까 내 언론사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YTN이 회사 개념이 게 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네. YTN이 그렇지 공영 언론사가 아니라 회사야. 네, 그런 그치. MBC하고는 좀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MBC, KBS랑 좀 다르더라고요. 주인 바뀌었는데 뭐 어때? 이런 거죠. 네,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 네. 그다음에 다음 주제가 MBC. 예. 전용기 탑승 완전 배제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을 완전 배제한 게 기사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예. 거의 묻혔어요. 그냥 MBC 기자들만 개인 비행기 타고 막 짐 끌고 다니는 그 영상이 MBC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보도된 게 다였는데 근데 기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80%. 아니, 그랬으면 보도를 좀 열심히 할 것이지. 80%가 이거 지금 그 탑승 배제시키고 바이든 날리면 얘기하는 거 그 기자들 80%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날리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80%가 넘는 딱 80%네요. 80%가 넘는 기자들이 잘못됐다. 네. 잘하고 있다는 9%밖에 안 나왔네요. 네. 근데 저는요, 그 다음이 이제 KBS, EBS 수신료 분리징수거든요. 이거요, 분리징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같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내요. 그런데 이제 분리해서 징수를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사에서 수신료를 받기 위해서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민들이 이걸 내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또 받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죠. 네. 한마디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
그냥 이거 수신료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거를 받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신료를 걷는 데 드는 추가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의외였어요. 이 이거는 부분은 글쎄 그렇게 거부가 45%, 없네요. 예. 45%가 잘못됐다라는 정도. 지금까지는 뭐 80%, 70% 이랬었는데 이거는 한 45%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 그러네요. 크게 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듯하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하고 사장 교체 시도를 막 했잖아요. 지금 네.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네.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73%가 잘못됐다. 아하, 73%. 10명 모이면은요, 7명 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윤석열 정권의 지금 언론 정책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많이 네. 그러고 있고, 대체로 보면 70% 이상이 비판적인 시각을 네. 갖고 있네요. 그 다음 제가 보면서 조금 웃었는데, 이거는 기자, 본인 당사자가 기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질문이 뭐냐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기소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벌써 그 그래프가 매우 잘못됐다가 빨간색이 길죠. 67%. 네, 매우 잘못됐다 하나만 67%예요. 근데 잘못됐다랑 같이 한다면은 86%, 거의 90%에 가깝게 잘하고 있다는 7%네요. 잘하고 있다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예. 모르겠어요. 잘못 찍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배신자지 뭐 얘들은. 아니 그러니까 기사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이게 질문이 뭐냐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압수수색 기소입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대통령 명예훼손 이거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여기에 대한 뭐 압수수색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제 주변에 기자들이 많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러니까 예, 그 아니, 왜 주변만 당했다고 하세요? 예, 저는 압수수색까지는 안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보니까 계좌 추적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아마 지금 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는 아직 압수수색을 집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털렸어요. 싹 털렸어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만 하고요. 하나 웃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이상하게 하게 된다. 아, 압수수색 될까봐 두려워서 괜히 한번 주저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압수수색, 이건 본인들이 다 그만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올 때나 사건이 터질 때 함께 싸워줘야지. 기사는 또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마치 봉지욱 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네. 그런 기사를 써놓고서는 또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기사를 이렇게 또 설문조사 이렇게 하고 이러면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다른 기자가 압수된 거는 몰라. 근데 앞으로 내가 무슨 기사를 쓰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내가 명예훼손으로 되면 어쩌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겉과 속이 다른 거고, 나만 아니면 된 거야. 나만 아니면 되는데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돼.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글쎄, 근데 제가 현직 기자였어도 모르겠어요. 저도 압수수색 기사 썼다고? 그리고 언제부터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그 명예훼손 기준이 뭔데요? 명예훼손으로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를 당한다? 이 질문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것들이 다 참담한 것인데, 근데 저 같아도 저거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이해는 되면서 또 지금 제가 현직 기자가 아니니까 참 근데 그 사람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 중 하나가 네. 윤석열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받고 있는 기자들이 윤석열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또 피소를 당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뭐 일반 공무원들한테 피소를 당한다거나, 일반 공무원. 예, 그 보통 언론 보도에 보면은 또 공무원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공무원들이 갑자기 그 기자를 상대로 해서 갑자기 소송을 낸다거나, 또는 그 언론 그 기사에 등장하는 다른 일반인이 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한다거나,
그래 그것 때문에 또 기소를 돼요. 또 별건으로 또 기소가 돼. 또는 기자가 이제 기자니까 또 다른 기사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다고 또 다른 기자가 그 기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는 한 가지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한동훈 건만 드러나잖아요. 네네. 근데 한동훈 거 외에 다른 건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근데 그 고소가 일어난 시기는 딱 한동훈이 저 고소한 시기와 겹쳐요. 다 고소 고발이 이렇게 남발하는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야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 하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방식이 진행되는 것도 이게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야겠죠. 검찰이니까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이니까 판사들도 주 구워 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검찰이 아니고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 같으면 판사를 어떻게 구워 삶겠어? 아니 우리가 변호사, 판사, 이렇게 검사 나눠줄 게 아니에요. 사법연수원 같이 다녀요.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가 분리해서 나눌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검사직과 판사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가깝죠. 네, 엄청나게요. 네. 아휴, 답답합니다. 네, 그 또 다음 질문이 네, 방송 상법 개정안 이거 이번에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방송 사법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 3법에 포함됐는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68%. 매우 잘못됐다 비율이 44% 조금 입니다. 낮네요, 여기는요. 네, 네. 44% 잘못하고 있다 24% 그래서 네. 68%이네요. 네. 방송법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사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송사법이 도대체 뭐야? 기자들이 왜 반대를 해? 지금 혹시라도 이게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야당한테 좀 유리한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유리한 건 상관없어요. 유리는 안 해요. 그래서 내용만 그냥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방송사법이라는 것은 그 전에 방송 3법이 있었고 거기에 이번에 방통위 설치법이 있어요. 이번에 네. 방통위원장이 단 둘이서 이거를 막 이 사진을 다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5인 합의제인데 네. 2명이 모여서 이걸 다 바꿨습니다. 네. 아, 2명은 안 돼. 최소한 4명이서는 출석을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5인 합의제인데 여기서 두 사람은 야당 추천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 추천 몫에서 한 명은 한 명은 들어가서 있어야 돼. 그래서 논의를 하더라도 3대1로 논의는 최소한 해보자. 라고 해서 4명은 들어가자라는 건데 이거 되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방송 상법은 뭐냐면 공영방송 이사진 수가 너무 적었잖아요. 9명에서 그렇죠. 11명인데 이거를 더 늘리자.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진들이 뭐 해? 대표 바꿀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이사진 수가 너무 적으니 이거를 21명으로 늘리자라는 거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 우리 또 사장 이거 막 이사진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40초 만에 사장 뭐 바꾸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100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니 우선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내용은요. 이런 내용인 아주 건강하고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왜 안 했느냐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그때 코로나가 있었어요. 5년 중에 거의 2년 반이 코로나였다는 점을 그렇죠. 우리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는 이거 추진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믿고는 싶어요. 믿고는 싶은데 우선은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권으로 바뀌어도 이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자들이 내용을 뻔히 알 텐데 이거에 대해 찬성이 생각보다 적어서 좀 의외였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좀 생각할 대목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네. 이거 방송법 개정을 2019년, 2020년, 20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진행이 좀 됐었죠. 진행이 됐었는데 중단됐던 것은 당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자꾸 뭘 밀어요. 자꾸 밀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문제 삼으려면은 당시 과방위였던 조승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가서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슨 필규인가 하는 분 계신데, 예, 그 국회의원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안 하셨어요. 기자 출신 한 분 계신데 그 네 분 정도 네 분이 잘 안 하셨던 게 있고요. 그럼 현재 지금 22대에는 조승래 의원만 들어가 있는 예, 거.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선거 끝나고 했어요. 총선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저 내년에 그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재보궐선거 한 끝나고, 근데 재보궐선거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였어요. 대선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그때 대선 끝나고 난 직후에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끝나기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방송법 우리 저 검찰개혁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해서 맞아요. 네. 했잖아요. 네. 그때 묻어가려고 막 설치기도 했었어요. 그때 예,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론계, 이게 제 손가락이 되면 자동으로 뜨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네. 이게 언론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MB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지만, 공영방송? 이러면 KBS를 떠올리거든요. 네. KBS, 쟤들 뭔데? 아, 쟤들 저 안 돼. 아, 법을 왜 바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KBS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언론 탄압 받고 고생 많이 하고 했던 건 알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고, 그 노조가 투쟁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을 보탰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돌아온 KBS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좋은 보도를 해달라고 안 해요.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안 해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똥 씹은 표정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똥 씹은 표정하고 있던 그 기자 기억하시죠? 가서 지금도 내 뺨이라도 갖다 풀어 갈기고 싶어. 그 정도의 아니 적어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폭력은 안 돼요, 그래도. 아니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 권리에 대해서는 엄청 따지잖아요. 남들이 자기 조직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한마디 하면은 그걸 가지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물고 뜯고 하면서 자기 내부의 흠집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아니다, 남 탓하고 쳐내려고 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KBS 그 성웅가 하는 친구가 그 KBS 그 화장실인가 그게 안에 그 몰카 설치하다 했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KBS 여기자들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KBS 거기 뉴미디어 팀인가 팀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 뭐라고 항의한 줄 아세요? 그 사람 KBS 직원 아니라고. KBS 성우는요 1년짜리 계약직이고 그 사람 계약 끝났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뭐야? 왜? 그러면서 왜 KBS KBS 기자들 여기자들이 거기 왜 나서야 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서 이런 짓을 하는 KBS 직원들에 대해서 공영방송 아이고 누가 관심을 쓰겠습니까? 하딘가 말딘가가 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윤석열 정권의 이 방송 장악에 대해서 다들 분노해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떨떠름한 것. 지금도 MBC 장악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분개하고 막자라고 하면 있지만 KBS 얘기 나오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시 지금도 보면은 그 방송산법 개정에 대해서 기자들도 다른 법에 비해서 비교적 좀 떨떠름한 거, 특히 YTN이나 방송산법 부분에서도 비교적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대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약간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은 솔직히
이거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그러니까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자들끼리는 이게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얘기 제가 방금 얘기 처음 들으셨죠? KBS 성우 얘기. 네, 그거를 예. 이제 그 분위기는 저도 그때 들었었는데 직접 막 전화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들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따졌느냐면은, 기자가 말이야!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말이야!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랬었어요. 야, 정말 그래서, 야, 진짜 KBS 썩었구나. 아니, 성우, 어쨌거나 KBS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직원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여기자애가 나서야 돼?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저기서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면서 당신한테 가만 안 있을 거야. 오히려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네.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케이스 자체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 그것도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직업군이 기자예요.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좀 더 투철하기 때문에 기자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잘라내게 한다는 게 좀 참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중립이고 정치적 중립이고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조차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MBC 부분은 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네, 이 부분 이런 공영방송 얘기가 나오면 KBS랑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반응에서 떨떠름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기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 왜냐면 MBC도 저도 조금 알면은 TV조선에서 막 그 현 윤석열 정부를 막 거의 찬양하는 보도를 하고 민주당이라든지 여기에는 되게 좀 그랬던 기자가 TV조선 기자가 어느 날 제가 브리핑할 때 딱 보니까 백브리핑할 때 보니까 MBC 기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용 그러니까, 네. 옛날에 시용들이 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아니 최근에요. 최근에도요? 이거는 최근 말씀이에요. 최근에 불과 지금 1년, 2년 정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속들이 들어가면은 좀 그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종편보다는 KBS가 좀 희망을 그나마 잘한다가 아니에요. KBS 니네들은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TV조선 보고 야 TV조선 니네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죠. 근데 KBS는 그래도 어떻게 KBS가 이래? 이런 비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KBS하고 공영방송 MBC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무 내부 정보를 아는 기자들은 거기에 그렇게 동참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그래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기자들이 많잖아요. 다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방송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 뭐 맞기는 맞아라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19번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번째 거부권이 이제 방송사법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잘못됐다라고 기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방송사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부권 행사한 거 자체에서 혹시 그거 볼 수 있어요? 자, 예,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했느냐.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보면은 요렇게 나죠. 야당이 일방 통과를 했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다 보도 보면은 그냥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했어. 그리고 용산에서 그러니까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한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용산의 그 대답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어.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건데 이랬어라는 것을 그냥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이거를 막 다 캡처해서 이렇게 봤는데도 이게 전부 다다. 그나마 가장 세게 얘기한 것이 그나마 경향신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기자가 쭉 쓰는 게 아니고 따옴표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경향신문에서는 그나마 그냥 이렇게 나왔네요. 민주노총 언론노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반응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론노동조합은 중재도 거부, 방송 3법도 거부, 민주주의도 거부, 윤석열 정권은 왜 존재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라고 해서 그 성명서 내용을 이렇게 쭉 인용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번 제2 요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나마 저게 가장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보도 행태는 저러고 이게 지금 제가 찾아낸 가장 강한 기사였어요. 근데 그것도 기자가 쓴 게 아니고요. 언론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그것도 따옴표로 인용을 해서 실어준 것이 그나마 가장 강하게 한 거다.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나마 언론노조의 발언을 치러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저는 이거 경향신문만 우선 전 발견했어요. 일단 보니까 프레시안에서 쓰긴 썼더라고요. 프레시안도 쓸 수 프레시안하고 오마이뉴스, 한겨레 요 정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요. 뻔한데네요. 시간을 조금 넘어서서 그날 밤에 10시 이후에 네. 그 단신 처리가 된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면. 그러니까 누가 봤다 이제 그 언론 표현으로 반가이 한 거지 이제. 아니 왜 아까 그 외신처럼 일본이 역사를 완전히 세탁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따옴표 아니고 기자가 막 쭉쭉쭉 막 써 내려가는 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자들의 설문조사 네. 재밌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재밌는 거 3가지. 재밌는 게 설문조사. 3가지가 또 있다고요? 네, 재밌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있을까요? 이거 파란 거 저거 말고요. 이거는 말고 그 세로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 언론 중에서 네. 그러면 기자들한테 물어봤죠. 니네들이 신뢰하는 언론사는 어디야? 아. 그랬지만 니네 언론사 빼고 니네들이 신뢰하는 언론사는 어디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1등은 없다예요. 없다. 아, 그러네. 맨 뒤네. 예. 1등이 내가 기자인데 신뢰하는 언론사 한 곳도 없어. 우리 빼내지 없다예요. 그다음에 2등이 MBC예요. 아, 2등이 그렇게. 2등이 자, MBC 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 없다고요. 네, 여기 없다고요. 예. 2등이 MBC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맨 앞. 네, 예, 쭉. 여기가 MBC. 그리고 그 옆에가 연합뉴스가 연합뉴스. 3등이에요. 예. 웃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없다가 진짜 자기 본 마음이고요. 연합뉴스는 그 업무상 필요하니까 네. 연합뉴스를 해준 거고요. 통신. MBC는 그나마 좀 약간의 선호성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MBC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7.5%였는데 올해 이렇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막 그 전용기도 못하고 하면서 그래도 없다 다음으로 1등이죠. 신뢰하는 언론사 중에 지금 가장 순위 변동이 많은 데는 JTBC예요. JTBC가 원래 1위였다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2018년 2020년까지 1위였다가 손석희 사장이 물러나선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중동 종편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죠.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예, 없다. 예, 없다. 없다가 예. 1등.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등은 없다. 이거는 변하지 않네요. 없다. 없다. 예. 네. 그리고 기자들이 내 소속 언론사 빼고 기자들이 내가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는 어디냐. 이거는 네. 가장 불신한 언론사. 이거는 누구. 항상 똑같아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1등입니다. 예. 이건 네. 늘 그래요. 음. 늘 조선일보인데 약간 불신도가 떨어졌네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1등입니다. 가장 불신한 언론사가 1등 조선일보.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는 35.3%나 그 가장 불신한 언론사예요. 네. 그 두 번째가 MBC이긴 한데 MBC는 10.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격차가 3배 정도 나요.
이거는 뭐 3배가 넘게 나죠.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배라고 하면 30.6%인데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 35.3%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조선일보가 35%죠. 네. TV조선이 4.5%예요. 충격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40%가 넘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49.8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불신도가 50%였다는 얘기인 거죠. 39.8이네요. 49.8이 예. 아니고. 39.8이고 네. 작년에는 50%였고 많이 개선된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TV조선 진짜 엉뚱한 방송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널들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이렇게 계속 똑같은 그렇죠.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극우 그런데 유튜버나 다름없는 그런. TV조선도 거의 망하고 있다가 그 트롯, 미스 트롯인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시청률이 빡 올라갔잖아요. 네. 이러면서 불신하는 언론사에서 조금 멀어졌나? 이건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정치방송 패널을 조금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센 언론 사람을 좀 뺐더라고요. 세고 억지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래도 비슷하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한데 헛소리 하는 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금 그 이봉규 같은 사람들 뺐더라고요. 아, 나가실 분이 나갔네요. 네. 마지막인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불신한다, 뭐 신뢰한다 이거를 제외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언론사는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아주 씁쓸합니다. 네, 역시 1위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이게 좀 되게 씁쓸해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은 가나 조선일보 신문은 웬만한 곳이 다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을 가나 TV조선은 또 많이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때문에 미스터 트롯인지 미스트롯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트롯 방송 하면서 그리고 그 방송 편성을 그 트롯 방송 바로 뒤에다가 그 가장 시사 방송 시청률이 높은 걸 바로 뒤에다 붙입니다. 전략이네. 네, 바로 뒤에다가요. 불신하는 1위 언론사인데도 얘네가 돈으로 막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삼성 해석이 됩니다. 밉지만 영향력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조선일보와 지금 삼성을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참 전 조선일보 폐간, TV조선 폐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냥 개인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간까지 못하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다가 이건 국민 바우처 제도를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광고. 국가에서 왜 언론사에 광고 주잖아요. 네. 다 끊어버리고 국민들한테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신뢰하는 언론사에다 니네들이 줘. 연간에 조선일보나 티조에서 가져가는 그 공공기관의 광고가 100억 정도 돼요. 네. 그 100억 정도 광고가 끊어지면 제가 볼 때 그 오히려 진보 언론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한겨레나 뭐 경향이 말한 이상하게 기사 쓴다 그러는데 그들의 논조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뉴스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그 시민들이 보는 뉴스는 공짜예요. 그럼 누군가 돈을 대신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누가 내느냐? 기업들이 내요. 그렇죠. 광고주들이 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 광고 뉴스가 되느냐? 광고주의 예. 입맛에 맞게끔 광고주의 나올 수밖에 입맛에 없죠. 맞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국민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나가는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광고는 바우처 제도로 해가지고 국민한테 나눠주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신뢰하는 언론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은 네. 일종의 투표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언론사들이 국민을 바라보게 되게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끔은 보면은 옛날에 그 기자들이 더 기자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뭐가 있었냐? 종이 신문의 경우에 네. 뭘 냈어요? 구독료가 있었어요. 아, 구독료. 예. 맞아요. 근데 요새는 구독료는 종이값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나마 그게 종이값 이상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독자들을 무서워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저 이제 대기업만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그리고 그 대기업들만 바라보고 거기 입맛에 맞는 것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언론사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경제지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경제지는 그냥 언론 보도 너무 사악해요. 처음 시작은 아주 소프트한 장바구니 물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소프트한 그런 말랑말랑한 연성 기사로 출발했는데 그게 점점 번지면서 이제 아주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만들어지게 맞아요. 된 거예요. 맞아요. 이런 기사들은 또 이게 이제는 드디어 그 건설업체들하고 결탁이 되거나 거기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는 그들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건설업체 오너들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뭐라 그럽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도 바뀌고 그래요. 진짜 사악해졌죠. 너무 사악해지고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언론을 소비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모르세요. 모르죠. 많이 모르세요. 네. 바우처 제도가 추진은 됐었던 거죠. 근데 논의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참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저는 이것이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선배님 말씀 주시죠. 세무조사요. 그럼 조선일보 폐간하는 겁니까? 그러면 될걸요? 지금 난리 나겠는데요? 경제지의 60%는 폐간할 거예요. 경제지 60% 되게 많이 다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세무조사는. 60%가 폐간할 것이고 나머지 40%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거의 그럼 현재 현존하는 언론사에 저는 80~90%가 폐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거예요. 너무 흔들리지 않아요? 바우처 먼저 하시죠. 아니요. 걔들이 없어져야지 바우처 제도를 해야지 일단 양질의 언론사들이 생기죠. 속아내야지 거기에 잡초를 속아내야지 벼가 자랄 수 있어요. 갈 길이 머네요. 우선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세무조사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떼먹는 걸 내가 많이 봤어. 눈앞에서 봤어. 생각보다 매우 도둑놈들이에요. 매우 도둑놈들이에요. 저기 영등포 세무서는요, 아예 어떤 언론사 아예 대놓고 세무조사 안 받게 하려면은 모범 납세자 상주면 된다 이러고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예, 속지 맙시다. 이거 속지 마세요. 예, 네. 도둑놈들이야. 갈 길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예, 아우 길어졌어. 네, 우리가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하기로 해놓고 그죠? 또 그러게요. 길어졌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20분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길어졌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시는 그런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